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고,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느라고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지금까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코로나19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짱깨 새끼들이 잘못한 건 짱깨 새끼들 탓을 해야 돼요. 씨 먹을 게 없어서 천상갑 쳐먹고 박쥐 쳐먹고 이런 정신 나간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공부도 못하지. 잠깐만. 나는 나는 사실 좋았어.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을 이렇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 굉장히 막 꿀같이 일도 안 하고 세금을 받아먹는 이 맛이 너무 달달하더라고. 근데 이 족같은 교육부 새끼들이 또 별 온라인 계약 지랄하고 자빠졌다 진짜. 하여튼 개새끼들, 위에서 책상에서 씨발 펜대나 올리는 새끼들이 하여튼 평생 학습지 교사밖에 안 해봤던 놈이 교육부 장관을 잠깐만, 이런 소리 하면 끌려가나? 아이씨, 취소하자. 못 들은 걸로 해. 어쨌든 일단 위에서 교육부에서 온라인 계약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EBS 클래스에도 나와 있지만 4월 9일과 4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온라인 계약이 시작될 겁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고요. 선생님이 만든 EBS 온라인 클래스에도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 상황의 계약 안에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또는 시험이나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는 거여서 조금 들뜨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사실 빨리 보고 싶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뭐 좋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좋은 건 좋은 거고, 좋은 거는 내가 지금까지 냈던 세금을 이렇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지,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심심해. 괴롭힐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 괴롭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니들이 안 나오니까 내가 심심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가지고 빨리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서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 우한이든 짱깨든 그 병신 같은 놈들이 그 뭐 이상한 거 참아가지고 지금 다 이 난리가 났잖아, 전 세계가. 축구를 안 해. 이씨. EPL이 축구를 안 해. 뭘 보고 살라는 거야? 야구도 안 해. 야구도. 씨발, 뭘 보고 살라는 거야? 뭘 보고, 씨발. 아이씨. 이제 잘하면 체육대회도 날라가게 생겼다. 좋댔다 진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우면서도 우리가 아직 면대면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선생님의 수업을 어떻게 따라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사가 2학년과 3학년에 동시에 개설이 되었고요. 예, 그런데 아마 나가는 그 형태는 똑같을 겁니다. 어쨌든 왜냐면 지금 현재 3학년들은 작년에 동아시아사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두 개가 다 연달아 개설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아시아사 2학년과 3학년에 나가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3학년 2학기 운영에 대해서만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고요. 세계사는 현재 3학년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같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요 과목들을 함께 묶었습니다. 나중에 하는 한국사, 3학년들 지금 3학년들 한국사 1시간 남은 거 선생님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영상은 따로 또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선택 과목이었던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에 관한 내용들부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포함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세 번째, 내신과 함께 수능을 목표로 이 과목을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신은 어차피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교과서 영역을 전부 보지 않아도 시험 범위 안에서만 싸우면 되는 문제지만, 수능이라 하면 교과서 전체를 다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3학년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에 필요한 성적 산출이 끝나는 3학년 2학기 때의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오늘 이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관련된 영상은 따로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아직까지 수행평가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듣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온라인 계약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쌍방향 온라인 계약입니다. 즉 선생님도 이 밥맛 떨어지고 그 험악한 얼굴 여러분들한테 면대면으로 들이밀어야 되고 웹캠이든 뭐 카메라든 설치해서 여러분들도 그 씻지도 않고 뭐 팬티만 입고 그 강의 듣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한다. 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니 선생님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뭐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튜브 온라인 생방송할 거니까 방송 들어와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으세요. 하면 됩니다. 되는데 데이터는? 여러분 출석 체크는? 그럼 이걸 하는 선생님과 못하는 선생님들의 차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진짜 씨발 교육부 새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에이, 도대체 한 달 동안 계약 미루는 동안 교육부가 뭘 했어? 2주 미룬다 이래 놓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계약이 다가오니까 교사들이 알아서 하래요. 아이씨 장난하나. 빡치게. 그죠? 아니 교사들이 쌍방향 면대면의 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가 얼굴 보고 20 명이 30 명이 얼굴 보고 이렇게 완벽하게 수업을 할 수 있으면 교사를 왜 합니까? 예? 학원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쌍방향은 조금 불가능하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교사가 직접 제작한 것이나 또는 EBS 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진도를 체크해 주고 약간 온라인 학습 지원 개념으로서의 수업은 나름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대면의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 계약을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만든 영상을 보고 또 선생님이 만든 학습지를 같이 작성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살짝살짝 형성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도를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 학교 같은 경우야 일반적으로 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지금 고3들 이렇게 시험 봐서 수능 봐서 가야 되는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사용해야 되는 고3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고3들의 상대는 여러분이 아니라 재수생이거든요. 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있으니까 토익 시험도 미뤄지고 공무원 시험도 미뤄지고 별의별 5만 가지 시험이 다 미뤄지는데 모의고사는 안 미뤘죠. 그죠?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점은 교과 전형이나 수능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내신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과 열심히 붙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온라인 수업 안에서 준비해 주는 내용 역시 전체 시험 범위에 반드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고 최대한 선생님이 뭐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은 뭐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든 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얘기를 하든 개별적으로 선생님에게 전화로 물어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답변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이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의 진행 문제예요. 온라인 수업의 진행은 아무래도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진도를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즉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지금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한번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크기를 좀 줄여서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들어가면요. 선생님이 로그인을 해 볼게요. 선생님이 개설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선생님도 이제 그 시범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몇 가지만 개설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 주말 안에 선생님이 최소 2주 정도의 수업 분량은 전부 다 올려 놓을 겁니다. 이번 주말이라 하면 4월 4일과 5일이 되겠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즉 역사기술 동아시아 들어가면 뭐 수능 계획 오리엔테이션 이게 이제 선생님이 지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줄 영상인데 이런 영상들을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학습지를 공부하고 간단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어떤 수업 진도를 맞춰 주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영상이 너무 커서 안 되면 유튜브 링크를 걸어 줄 거고요. 현재 유튜브 링크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 영상으로 직접 나갈지 아니면 조금 더 변화시켜서 영상을 다시 찍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선생님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교육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의 영상들은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들이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있어서 확실히 변화되거나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학습량이 줄었다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포인트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유는 지금까지 올해 수능,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을 봤던 친구들로서 2009 개정 교육 과정으로서의 동아시아 세계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동아시아 세계사 모의고사에는 2015 개정 교육 과정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든 거지만 2009 개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다가 빠졌던 내용들을 모르고는 못 푸는 문제들이 몇 가지씩 발견이 됩니다. 즉 실제로 교과서에서의 수업 분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빠졌지만 여러분이 수업을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영상이나 어떤 영상에서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야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의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려서 뭐 미리 그럴 친구들은 막 없겠지만은 뭐 미리 공부를 조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이렇게 그냥 공부하려고 보지 마시고 적당히 틀어놓고 길 가다가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이어폰 꽂아서 듣고 그 정도로 미리 한번 예습을 해보는 것도 선생님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실제로 많이 들으면 들어옵니다. 귀에. 한 번 들어서 다 외우려고 하면 못된 거죠. 그건 놀부심보예요.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그럴 수 있었다면 이미 과학고나 민사고를 갔을 거거든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여러 번 들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온라인 클래스와 유튜브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만든 학습지 활동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수업 정리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나중에 혹시나 수능을 보거나 모의고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들이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한국사나 동아시아 세계사 전체에서 유명한 인강 선생님들의 내용들을 많이 차용해 오거나 빌려온 경우가 많아요. 한국사는 거의 최태성 선생님의 스크립트를 많이 활용했고 그 이전에 메가스터디 고종훈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 들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고3 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수업을 기반으로 이제 나름대로 동아시아 세계사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표나 도식화는 천재 이다지가 있어요. 이다지 이 사람은 천재예요. 도식화나 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이 봤던 그 어떤 강사들보다도 굉장히 쉽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다지 누나의 내가 누나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다. 그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나이는 내가 10살쯤 더 많아 보이잖아. 그치? 끄덕거리는 새끼들 다 기억하겠습니다. 씨발.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지? 잘났다 이 씨발. 자, 근데 어쨌든 이다지 강사분이 이다지 선생님이 굉장히 그런 도식화나 표를 잘 만들어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변형시킨 표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최대한 그 트렌드를 쫓아서 트렌드의 최고 강사들만큼 해주진 못하더라도 그걸 쫓아서 여러분들의 최대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니들보다 내가 메가스터디에 돈 많이 쓰거든 진짜야. 니들은 뭐 메가패스 해가지고 뭐 저기 메가스터디 좋은 일만 하잖아. 내가 매번 이다지 강의 올라오고 저기 고정호 강의 올라오고 그럼 매번 신청해가지고 듣는다고. 내가 니들보다 인강 열심히 들어 내가.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제 내신에서도 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내신과 함께 수능을 목표로 한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세계사를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세계사에서 동양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사 수능을 목표로 하는 친구는 진짜로 세계사 수능을 볼 마음이 있다면요, 동아시아사를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수업 변경을 한번 꼭 고려해 보세요. 네, 세계사를 그냥 단순히 내신 성적을 위해서 친구들과 싸우게,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세계사 수업을 듣고 수능을 보겠다. 그러면 세계사 수업만 들어서는 수능에서 50점 만점 중에 35점 정도밖에 못 맞을 겁니다. 동양사 부분을 안 가르칠 거예요. 서양사 부분만 조금 더 집중해서 가르칠 겁니다. 세계사에서는. 즉, 왜 동양사는 동아시아사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사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사적 관점과 동아시아사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사의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사가 세계사보다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동양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역사를 배우는 데는 세계사 교과서를 쓰는 것보다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세계사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요 서양의 역사와 요새 뭐 이제 공구 개정과 1호 개정의 약간 차이점이긴 하지만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뭐 기타사들, 아메리카사, 아프리카사, 아시아사,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사. 이런 이상한 데 있어요. 뭐 마자파이트 왕조, 보르도브르 왕조, 뭐 이런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 조금 더 집중하고 동양사, 한중, 배 아니 뭐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아. 한중, 일 부분은 제가 다른 과목에서, 즉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실제로 동아시아사 수능을 볼 친구들은 동아시아사만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사 수능을 목표로 하는 친구가 있다면 수업 변경을 통해서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같이 듣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드립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동아시아사 역시 유튜브에 인강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걸로 독학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수능을 볼 거라면 어차피 내신도 그냥 동아시아사를 같이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동아시아사는 공구 개정에서 1호 개정으로 가면서 변화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중간중간에서 그나마 조금 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냈어요. 잘라내서 실제 교과서 두께 많이 줄이긴 했지만 세계사 교과서 두께 줄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실제 기존의 수업과 거의 비슷하게 나아갈 거고요. 뭐 기존의 6개 단원에서 5개 단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세계사 부분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진짜 세계사는 어느 정도로 많이 달라졌냐면 교과서 페이지 수가 거의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09 개정 세계사가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2009 개정 세계사 교과서는 진짜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주요 메이저 국가들의 역사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실제 정말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어디 아프리카 구석진 곳에 엄청 동떨어진 역사를 같은 무게를 두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역사를 강화시키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나라들이 실제 현대 문명에 어떤 큰 영역을 미친 건 아닌데 이 영역을 비슷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실제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이 공구 개정교육 과정 교과서를 처음 보면서 아니 씨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어? 이러고 쳐다본 게 정말 많아요. 박트리아가 세계사 문명에 준 영향력은 박테리아만도 없는데 우리는 박트리아라는 국가를 거의 반 페이지에 걸쳐서 배운단 말입니다. 이 진짜 엄청나게 공부량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세계사 교과서 진짜 라면 받침으로 쓰면 기가 막힌 두께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계사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즉 다시 말해 실제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지역사를 많이 덜어내고 다시 메이저 중심의 역사, 즉 유럽,
미국, 중국 중심의 역사로 돌아온 게 1호 개정교육과정의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기존과의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선생님은 공구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유튜브 영상은 기존 메이저 수능을 중심으로 갔어요. 즉 메이저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을 들어도 큰 문제는 없고 빠르게 선생님이 1호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영상들을 최대한 빠르게 탑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주요 메이저 국가들에 대한 역사는 수업을 통해 배우시고 그 다음에 동양사의 메이저가 한 부분들은 동아시아사 수업을 통해 배우면서 나머지 채워야 되는 기타 지역사들은 선생님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수능에 대한 조금 준비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볼 친구들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수능을 목표로 한다면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영역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과 기타 엑스트라로 들어가는 수업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학년 2학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라고 하면 안 돼. 대충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고3은 저는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8월쯤 끝날 겁니다. 그쵸?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간 봐왔는데 그렇습니다. 8월쯤 끝나고 나면 한동안 한 달 동안 자소서에 미쳐 있을 겁니다. 저하고 김유진 선생님도 그만 찾아오세요. 찾아올 거면 평소에 찾아오든가. 이때서야 선생님 자소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지랄 떨면 찾아오면 진짜 죽인다. 유진 쌤 나 힘들어 뒤지겠다 진짜. 유진 쌤 오기 전에 내가 혼자 다 본 거 같아. 씨발 진짜. 평소에 오세요. 평소에. 그리고 자소서에 대해서 그냥 잠깐 첨언을 하자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 보고 있는 2학년들도요. 공부하다 머리 막히면 자소서 한번 써보세요. 진짜로. 자소서 1, 2, 3번 문항은 전체 다 통일이잖아요. 자소서 한번 꼭 써보세요. 진짜 선생님이 자소서 시즌이 아니고 다른 시즌에 자소서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첨삭해달라거나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야 될까 이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 진짜 제대로 대답해 줄게요. 자소서 시즌이 오히려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보기가 힘들어.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자소서를 보다 보니까 내 머리가 꼬인다고. 평소에 준비하세요. 평소에 제발 모여가지고 하지 말고 닥쳐가지고 하지 말고. 어쨌든 3학년 2학기는 최대한 수업의 운영이 굉장히 힘들죠. 사실 우리 학교 같은 입장에서는 전주 시내권이나 광주 시내권 같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그런 학교보다 굉장히 운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3학년 2학기에도 계속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시끄럽게만 안 한다면 개별적으로 어떤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반에 단 한 명이라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 몇 명들과 함께 교실 앞쪽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를 방해하는 친구들은 저랑 1대1로 계급장 떼고 어디선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천 바닥에 묻어버리는 거 할 테니까. 그렇지만 3학년 2학기에도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학년 친구들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뭔지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대학 왜 가죠?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데 취직하려는 곳에서 두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더 요구하는데 두 가지를 요구할 거예요. 하나는 대학교 성적 증명서고요. 나머지 하나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일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학년 1학기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3학년 2학기 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딱 자기 필요한 만큼만 하고 놀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에 정말 학업 태도가 개판 5분 전으로 가는데 이걸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학년 2학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던질 만한 학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는 세계사를 봐야 하니까 나는 동아시아사를 봐야 되니까 또는 반대로 나는 경제나 사회문화를 봐야 되니까 세계사 동아시아사 시간에 좀 자겠다 또는 내 공부하겠다 안 말립니다.
안 말리는데 그냥 고3은 끝났어. 이제 놀아야지라고 던지는 친구들 그거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던지는 걸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던지세요. 이거는 롤 마냥 던져놓고 씨발 한 판 다시 하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리셋 버튼 없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한 25분 정도 됐네요. 다음에 준비해줄 영상은 수행평가 관련 영상입니다.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지필고사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 것인지에 대한 영상도 곧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온라인으로 보든 또는 뭐 면대면 계약을 통해서 보든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